안녕하세요.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 지배에 대한 의식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19학번 박기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이유를 먼저 알아본 후에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 지배 논리, 그리고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후의 상황과 현대 프랑스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파리에서 시민을 구한 마무드 가사마라는 불법 체류자에게 프랑스 대통령이 시민권을 주고 소방관으로 채용했다는 내용의 2018년의 기사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이 이민자에 대한 칭찬과 프랑스에 대한 칭찬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저 역시 당시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우연히 이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이 기사를 다시 접한 저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해당 기사의 사람 말고도 구식민지 국가에서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이 많을 것인데 프랑스가 이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프랑스인들이 현재 구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는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을 주로 지배했던 시기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지배했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선 시기는 16세기에서 18세기 동안 이루어진 것이로 17세기 중엽에 사탕수수가 도입되면서 그 속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생도맹그는 당시 전 세계 설탕의 30% 이상을 생산해낸 카리브 지역의 중요한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과의 전쟁으로 많은 식민지들을 상실하고 이에 더해 대혁명의 여파로 생도맹그 역시 독립하게 되자 더 이상 프랑스가 가진 식민지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샤를 10세가 국내 혼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1830년에 알제리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식민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초기 알제리 정복 사업은 금고를 강탈하고 자치권을 강요하는 시기였지만 점차 이슬람 교도의 재산을 몰수하고 저항하는 알제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압하는 방식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알제리 통치는 제정 당시에는 본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알제리 내에서 자신의 권리 확대에만 주력했습니다. 이들은 모진 고문과 핍박을 통해 원주민의 땅을 강탈했으며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프랑스 정부가 인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식민지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지배에 대해 철저히 은폐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프랑스인들은 식민지에 가볼 수가 없었으며 이 때문에 정부와 언론이 만들어낸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식민지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제리 통치의 정당화는 제3공화국 시기에 상당히 진전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문명화 사명이 가장 널리 확산된 시기로 프랑스인들은 열등민족을 법의 보호로부터 제외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쥘 페리의 연설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1885년에 의회 연단에서 한 그의 연설은 식민지 체제는 경제적, 문명적, 정치적 이념과 결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문명적 이념에 따라 우등인종은 열등인종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권리는 열등인종을 문명화할 의무가 그 우등민족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지게 된 권리이며 유럽의 위대함과 너그러움을 통해 이 의무와 권리를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문명화 사명의 맥락 속에서 식민지 교육은 정복과 지배의 도구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지배에 반대해 알제리는 1920년대부터 독립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1927년에 메살리 하지라는 인물이 파리의 알제리 노동자 연합의 지도자로 선출되면서 그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는 단기적으로는 토착민법의 폐지,
선거를 통한 알제리 민족의회 설립, 여행의 자유를 요구했고, 장기적으로는 알제리의 완전한 독립, 점령군의 완전한 철수, 프랑스가 차지한 공공서비스의 반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순히 프랑스 지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근대화를 동반하는 민족 독립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살리 하지는 1954년에 민족전선에게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도권을 가져온 민족전선은 1954년 10월 31일에 알제리 전쟁을 일으켰고 8년에 걸친 전쟁 끝에 1962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알제리 전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1950년대 아직 식민지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독립을 미뤄오고 있었는데 이런 프랑스인들에게 자신들의 독립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임라인은 알제리 점령부터 독립까지를 담은 간단한 타임라인인데요. 이 타임라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60년도 알제리 전쟁과 겹치는 때쯤에서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신생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신생국들은 오른쪽 지도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해당하는 지역들과 보라색으로 있는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에 해당하는 지역들입니다. 이로써 1960년대 전후로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줄줄이 독립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프랑스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국가들은 정치, 언어, 교육,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프랑스로부터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구식민지 국가들에서 형성된 독재 체제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개입해 왔습니다. 구식민지 국가들은 모두 아직 프랑스어를 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공용 화폐 제도를 통해 프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독립일 뿐 사실 모든 부분에서 아직까지 프랑스의 그늘에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이런 식민지주의적 상상력, 심성,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처럼 말이죠. 그들에게 식민 지배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제정, 공화정을 거치며 추구한 가치를 프랑스의 역사의 흐름을 벗어나는 약간의 일탈로 치부하며 문명화라는 고상한 의도가 낳은 예기치 못한 결과로 치부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식민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학적 흐름은 유럽과 프랑스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민족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복원하려는 태도와 상반되는 것으로 스스로를 유럽적이며 서구적인 역사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서구 외의 역사를 배제하고 주변적 문제로 여기고 있는 프랑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